는 두 물체 개의 운동. 자, 물체가 일단 위에서처럼 그 수평면이 아니라 두 물체는 모두 매달았다, 맞지? 자, B 물체랑 A 물체가 각각 질량이 1kg, 3kg. 자, 양쪽으로 매달았으니까 도르래의 역할이 요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 그래서 두 물체의 무게, 둘 다 아래 방향이지만 두 아래 방향의 힘이 서로 겨루게 됐다, 맞지? 그래서 A 무게가 30N, 그 다음에 B 무게가 10N. 자, 30N과 10N이 서로 겨뤄서 A가 이겼으니까 A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가게 될 거다, 알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전체 가속도는, 자, 도르래 기준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속이 될 거고, 가속도를 구하는 방식은 항상 이 두 물체가 함께 가속이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 질량 4kg, 전체 힘은 A 무게와 B 무게의 차이 20N으로 함께 잘 가속이 되고 있다, 이거지. 그 사이에서 요 장력이 알아서 힘을 주면서 A랑 B가 함께 같은 가속도로 운동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AB 가속도는 5m/s, A는 아래로, B는 위로 이렇게 가속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장력을 구해서 해보면, 장력은 한 물체 보면 돼. 자, B 물체가 질량이 1kg, 1kg이 5m/s 가속이 되려면 받아야 되는 R자 힘, 결과물 위로 5N, 시그마 F는 MA. 그래서 위로 5N 밖에 만들어주는 게 장력이니까 지금 장력은 A 무게 10N 이겨내고 위로 5N 주고 있다. 그래서 15N. 오케이. 그러면 3, 4번 된 거고, 1, 2번은 움직이지 않게 A를 잡고 있을 때 뭐 이런 말이니까, 자, 움직이지 않게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물체 말고 나머지 한 물체 보면 된다 했어. 자, A를 잡고 있다 했으니까 A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즉 뭐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A를 더 맞추겠지. A한테 위로 힘을 줄 건데, 결국은 안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은 시그마 F는 0. 그러면 A를 잡고 있으면 B를 보자, 이거지. B가 질량이 1kg인데 가만히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B는 자기 중력하고 무게랑 장력이 균형이 맞아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 여기 10N이니까 장력도 10N. 그래서 장력은 10N 해주면 되고, B를 잡고 있으면 A가 또 그 장력과 중력만 받아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니까 A의 무게만큼 30N이 장력이다, 이거죠. 오케이. 문서 8번. 자, 용출 저울 있고, 용출 저울의 역할은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같은 크기의 장력을 읽어낸다. 그래서 용출 저울 나오면 얘를 줄로 그냥 생각하고 줄에 걸리는 장력 읽어낸다 이렇게 보면 된다 했어요. 자, 2kg을 손으로 잡고 있네. 그러면 안 움직인다는 문제니까 시그마 F는 0. 그러면 잡고 있지 않은 반대편 B 물체가 장력과 중력만으로 가만히 있다. 중력이 30N이니까 장력도 30N. 요거를 용출 저울이 읽어낼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면 2kg, 3kg, A가 더 가벼우니까 A는 위로 올라가고 B는 아래로. 이런 전체, 요 방향이죠. 전체 가속도는 전체 힘, 지금 A, B의 무게의 차이 10N, 전체 질량, A랑 B의 전체 질량 합은 5kg. 그래, 가속도 2m/s. 그래서 A 물체로 이제 보고 장력 확인하면 A 물체가 질량이 2kg인데 가속도 2로 위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위로 받아야 되는 R자 힘이 4N. 그러면 A가 자기 받는 중력 20N 이겨내고 장력이 4N 밖에 만들어주니까 장력은 24N.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니디 보면 기억,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2m/s 제곱이지. 틀렸고,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은 24N 맞고, 그 다음에 D가 용수철의 눈금은 장력이 이겨내는 거랬지. 가에서는 30, 나에서는 24. 그러면 가에서가 또 크다 해야지. 틀렸다. 답은 2야. 그럼 가는 질량 M이 물체 A랑 B랑 또 도로를 연결해놨네. 일단 가속도가 2분의 1지 된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B의 질량을 A의 질량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A 질량이 스몰 m이다 했으니까 B의 질량을 라지 m이다 해보고, 자, A와 B의 일단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B가 더 무겁네.
그러면 전체 힘은 B의 무게와 A의 무게의 차이로 전체 질량이 가속되는 상황. 그 가속도가 2분의 1g다 이거지. 그러면 식으로 표현해보면 전체 힘은 라지 m과 스몰 m의 질량의 차이, 무게 차이.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누어 주면 이 물체 개들의 가속도가 2분의 1g.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라지 m이 3m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B가 질량이 3배 더 크다는 얘기고, 이제 그림 나로 옮기면 그림 나에서는 B가 지면에 닿았다 맞죠? 그러면 지면이 떠받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운동은 없고 A, B가 멈춰 있는 상황으로 시그마 F는 0으로 문제를 풀라 이거지. 그러면 잡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B가 지금 이제 지면이랑 힘을 주고 받으면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장력은 A를 보고, 자, A는 대문으로 매달려 있다 맞죠? 그러면 A가 받는 중력과 A가 받는 장력이 같아서 시그마 F는 0, 힘의 평형 상황이 되겠지. 그리고 B는 장력을 mg 받고 있지만 밑에서 B의 무게는 3mg잖아.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만큼 EMG는 지면이 떠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B도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다. 기니디 보면 기억, B의 질량은 3m이었지? 틀렸고, 나에서 B가 지면에 누르는 힘이 반대로 떠받쳐지는 힘이랑 똑같으니까 EMG 맞아요. 그 다음에 D가 CDA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장력 묻는 거지. 가랑 나에서 장력 비교하라. 자, 가에서는 아직 알고 있네. A가 2분의 1g로 위로 등가 속도인다. 그럼 A 질량이 m이니까 둘이 곱해서 A가 받아야 되는 힘은 위로 2분의 1mg. 그러면 A의 중력이 아래로 mg니까 이겨내고 위로 2분의 1mg 주려면 장력은 2분의 3mg. 그래서 2분의 3mg랑 나는 mg였지. 그래서 가에서 나에서부터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자, 유형 분석 9번. 그림 가에서 질량 3kg, 1kg 두 물체를 또 양쪽에 매달아 놓고 A가 무거우니까 A는 내려가고 B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전체 가속도는 질량이 다 나와 있으니까 A의 무게 30, B의 무게 10, 서로 겨뤄서 A가 이겼고, 그럼 전체 힘 20으로 가속이 되는 상황이고 전체 질량은 4kg이 함께 가속되니까 4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5.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A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가는데 이 방향으로 가속도는 5m/s 제곱으로 두 물체 모두 등가속도 운동. 자, 바닥으로 높이가 정해져 있네. 그러면 A가 바닥에 닿기 전까지 저렇게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0.4m. 그러면 A가 내려가면 CD에 늘어날 수 없으니까 B도 그만큼 올라가야 한다. 그게 그림 나 상황이겠죠. 그러면 0.4m만큼 가속이 되고 모든 물체는 가속도 5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우리 세 번째 공식에서 EAS는 속도 제곱 변화량, 요거 이용해서 A가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 다른 말로 하면 그때 B의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두 물체 모두 가속도는 AO, S는 0.4m. A가 바닥에 닿고 나면 B는 혼자 있어. 물체 개로 이제 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얘가 4니까 델타 V 제곱이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V 제곱이죠. 그래서 V는 2m/s. 자, 그러면 닿기 직전 A의 속도 내려가는 2m/s, B의 속도는 올라가는 2m/s 될 거고, 바닥에 닿은 즉시 A는 이제 정지를 하게 될 거고, A가 못 내려가니까 B를 당겨줄 수가 없다 맞지? 그러면 이 사이의 실은 흐물흐물해져서 별로 의미가 없고 끊어진 것 같다 이거지. 그럼 B는 자기 무게만 받아서 하는 운동. 근데 자기 무게만 받고 하는 운동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C. 자, 그러면 이제 B의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반대로 변했다 맞지? 그래서 B는 이제 느려지겠죠. 2m/s의 모습에서 가속도 마이너스 10으로 느려지다가 0이 되려면 보통 이제 느려졌다가 반환점 찍고 돌아갈 건데, 이 반환점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 했어요. 정지하는 지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5분의 1초 걸리겠네. 그러면 2m/s로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 1m/s로 5분의 1초 올라가니까 B가 이제 A가 닿고 나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높이가 0.2m, 5분의 1m. 그러면 B가 A랑 닿을 때 0.4m 더 올라가서 0.8m 위치에서 이제 자기 혼자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0.2m 추가로. 그래서 총 최고 높이는 둘이 더해서 1m 되겠다 이거지. 기니디 보면 T는 바닥에 닿을 때까지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까 가속도가 5였지. A가 내려갈 때 가속도 5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2m/s 찍으면 되니까 걸린 시간은 0.4초, 5분의 2초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B의 속력은 2m/s 맞고, 그 다음에 D가 B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는 1m다. 다 맞네. 그래서 답은 기니디. 그림가는 물체 ABC를 실 PQ 연결해서 일단 손으로 잡고 있는데 손으로 잡고 있는 요 힘이 A를 아래로 눌러주는 F다 맞지? 자, 일단은 A, B, C 물체계들을 멈춰있게 하기 위해서 A를 밑으로 눌렀지. 그러면 누르지 않았으면 A가 A 쪽 무게가 져서 BC 쪽으로 기울었다 이 소리죠. 자, 그럼 F만큼 더 줬더니 이제 균형이 맞다 이 소리고. 자, 그럼 BC가 좀 더 무거운데 BC 쪽이, 자, A의 속력 시간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손으로 놓는 게 0초인 것 같아. 자, 손을 놓자마자 A가 이제 올라가겠지. A 쪽이 더 가벼우니까.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잘 하다가 2초일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2초일 때부터는 A가 속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등속도 운동하게 된다. 자, 일단 물체계에서 지금 요 도로래 양쪽에 뭔가 물체들을 매단 요런 상황에서 이 물체들이 등속도 운동 하려면, 등속도 운동은 양쪽의 힘이 균형이 맞아야 등속도 운동 하는 거다 맞지? 그럼 양쪽의 힘이란 게 지금은 양쪽에 매달린 물체들의 무게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A랑 B 더하기 C 무게가 서로 겨뤘더니 이쪽이 우세했다 맞지?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 지면이 있네. 그러면 지면에 이 닿게 되는 물체가 이제 생겨나겠죠. 자, 지면에 닿으면 더 이상 이 물체의 무게, 중력은 이 물체 계에 뭔가 작용을 할 수가 없다 맞지? 지면이 다 떠받쳐서 없앨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다음 물체는 물체 계에서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이거지. 운동에 관여를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 C가 먼저 닿게 될 거니까 C가 물체 계에서 없어지게 되면 A랑 B의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다 이거죠. 그러면 A랑 B는 질량이 같구나. 무게가 같은 물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B 물체는 질량을 스몰 m 두고, 자, C 물체는 질량을 라지 m 두고, 그때 가속도가 요때 0에서 2초 사이의 가속도 기울기 구해보니까 2초 만에 속도가 4 증가했네. 그러면 플러스 2m/s 제곱. 자, 이거는 뭐 A 입장이니까 A가 위로 가는 가속도를 플러스 잡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힘도 보면 여기 F도 나와 있는데, 자, 결국은 이쪽으로 무게와 도로의 기준, 이쪽으로 무게를 비교할 건데, 한쪽에는 스몰 m, 한쪽에는 똑같은 스몰 m과 라지 m이 더 달려있다 맞지? 그럼 결국은 이 무게의 차이는 얘 무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못 움직이게 막고 있던 이 F도 얼마만큼 힘을 준 거냐? 부족한 만큼 라지 mg 힘을 준 거일 거고, 그 다음에 놓고 나서도 얘들이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되겠지. 그 가속도 구할 때 결국 전체 힘의 자리는 두 양쪽 물체들의 무게 차이니까 라지 mg, 전체 질량은 라지 m 플러스 2m. 요게 지금 2m/s 제곱 되면 되겠네요. 자, 숫자니까 이제 g는 10 넣자. 10 넣으면 10 라지 m이 2 라지 m 플러스 4m. 그래서 해서 나눠주니까 라지 m은 2분의 1m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기니디 보면 기억 F의 크기는 F는 C의 무게만큼. 그러면 C의 작용 중력의 크기가 같다 맞죠? 그 다음 니은 A, B 질량 같고 C보단 둘 다 2배였지. A가 C의 2배이다 맞고. 디귿 1초일 때 아직 C이 C가 바닥에 닿기 전이다 맞지? 그때 P가 B를 당기는 힘과 Q가 B를 당기는 힘, P, Q가 각각 B를 당기는 장력이네요. 자, 그러면
B 물체를 이렇게 들고 와보면, 자, B 물체가 질량이 m인데 위쪽으로도 장력을 받고 아래쪽으로도 장력을 받는다 이거지. 자, 항상 우리가 연직 방향의 운동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중력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B가 받는 장력 두 개도 있지만 중력도 있다 이거죠. 자, 이 세 힘을 받아서 B가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가속도를 보니까 B가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장력만 비교하면 되잖아. 자, 여기서 B가 받는 중력만 고려했을 때 중력은 B를 가속도 기본 10으로 만들어내다 이거지. 자, 그러면 T1도 없고 T2도 없었으면, T1, T2가 다 없었으면 B의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10이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가속도가 B가 아래 방향으로 10보다 작은 2m/s 제곱이잖아. 자, 그러면 T1, T2가 더 고려됐더니 B가 가속이 덜 된다는 소리니까 T1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T1이 T2보다는 조금 더 크다 이거지. 뭐 조금인지 많이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더 크다. 그래서 반대 방향 힘이 더 작용해서 가속도가 덜 가속됐다 이거죠. 그래서 P가 T1이지. P가 당기는 힘이 Q가 당기는 힘보다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자, 그림과 같이 A, B 도로를 양쪽에 매달아 놓고, 자, A랑 B가 높이 차이가 2h 나는 상황이다. 그쵸? 자, 근데 이제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오나 봐. 그래서 A랑 B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그림 나. 자, 일단은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실의 길이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 각각 h씩 올라가고 내려와서 균형이 같은 높이가 됐겠지.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상황이 정지네. 자, A랑 B를 매달아 놓고 양쪽에 매달아 놓으니까 정지했다 이 상황이니까 A 무게 바로 B의 무게랑 똑같은 질량 M이다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어차피 얘들 둘의 무게는 비겨서 정지해 있는데 여기에 추가된 힘이 이제 B를 밑으로 F로 당겼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추가된 힘 자체가 그냥 전체 힘이지. F 균형이 안 맞는 만큼이 요 F의 힘이고, 그러면 요 F로 전체 질량이 2m이니까 이렇게 해서 두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자, A는 위로, B는 밑으로. 자, 그러면 맞는 거 보자. 기억은 질량 같죠? 틀렸고. 예. 같아진 순간 A의 속력, 높이가 같아진 순간, 그러면 그냥 A는 요 가속도, 우리가 구한 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H만큼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얘가 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V. 정지였고. 그럼 또 세 번째 공식. 정지와 V의 속도 제곱의 차이는 V제곱은 2A F로 2M을 가속시켰으니까 2M분의 F. S는 H. 그래서 M분의 FH. 그래서 루트 M분의 FH. 맞죠? 그 다음에 D가 나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 장력이네. 장력도 가속도 고려해서, 자, F로 당겨줄 때니까 질량이 M인 물체 A가 위로 가속도 2M분의 F로 가속 운동을 하려면 곱하면 된다 맞지? 위로 힘을 2분의 1F 밖에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장력이 그 역할을 할 거야. 얘가 받는 장력이랑 얘가 받는 중력 빼서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힘을 받게 만들면 된다 했으니까 장력이 요만큼 더 크면 되겠지. 그러면 장력은 mg 플러스 2분의 1f. 그래서 D가 또 맞다. 그래서 답은 2D. 그림 가에서는 또 A 질량 모르지만 B 3kg인 B랑 연결해서 F라는 힘을 연지 아래 방향으로 A에게 주니까, 자,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B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에 1초 만에 0에서 10 찍었네. 그럼 가속도 10m/s 제곱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이제 F를 줄 때야. 그 다음부터 F는 1초까지만 작용할 때 했으니까 1초 이후에는 F 안 주겠지. 안 주니까 B의 속도가 10m/s에서 더 빨라지지 않고 오히려 느려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B가 어떻게 운동을 하다가 가속도가 방향이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자, 처음엔 어차피 정지하고 있으니까 B가 어떤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이 시작할 텐데 그 방향으로 속도가 붙다가 1초 이후에 힘의 변화가 생기니까 갑자기 B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변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F를 주면서 F를 주더라도 A의 무게 플러스. 자, 항상 도르래 있고 양쪽에 물체가 있으면 이쪽 물체가 받는 이쪽 힘, 이쪽 물체가 받는 이쪽 힘. 이런 힘들이 겨루는 거다, 맞죠? 그럼 지금 왼쪽으로 내려가려는 거는 A의 무게, 여기 M이면 mg 플러스 F죠. 그 다음에 B의 무게 30. 이렇게 겨뤄서 이제 이긴 쪽으로 이제 가속이 될 건데, 자, F를 안 주고 보니까 이쪽 왼쪽이 약해졌지. 왼쪽이 약해지면 가속도의 방향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소리니까 원래는 오른쪽이 그 왼쪽이 이기고 있었는데 F가 없어지면 오른쪽이 이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F를 줄 때는 가속도가 mg 플러스 F, 왼쪽 힘이 오른쪽 힘 30보다 크니까 이렇게 빼주면 이게 전체 힘이지. 전체 질량은 m과 3 더한 거, 요게 첫 번째 가속도. 이건 숫자가 나와 있잖아. 1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는 F를 안 줄 때니까. F를 안 주면 그 가속도의 방향이 역전됐다, 맞지? 그러면 32이겠죠. 30과 mg의 차이는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요게 두 번째 가속도가 이것도 기울게 나와 있지. 2초, 1에서 3초까지 2초 만에 속도가 10 감소했으니까 가속도는 붙여주면 마이너스 5m/s 제곱. 그래서 얘가 5m/s 제곱. 그러면 두 번째 거부터 먼저 풀면 되겠네. G는 10이니까. 자, 그러면 5m 플러스 3 넘겨주면 5m 플러스 15가 30 마이너스 10m이니까 15m이 15네. 그러면 m이 1kg. 자, 그러면 위에 식에서 이제 m에 1 넣어주면 G에도 10. 그러면 총 F-20이 4 넘겨주면 40이니까 F는 60N. 다 나왔네요. 그러면 기니디 보면 A의 질량은 1kg이다. 맞고 2초일 때는 F 안 줄 때지. 자, 안 줄 때는 가속도 5로 또 계산하면 되죠. 자, 질량이 큰 거보다는 작은 게 낫겠지. A는 보면 질량이 1kg. 자, 가속도는 이제 오른쪽이 이겼기 때문에 오른쪽이 역전. 그래서 A는 위로 가속될 거다 이거지.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라 했고, 그러면 1kg이 5로 가속되려면 받아야 되는 힘도 위로 5. 그러면 장력이랑 그 다음에 얘 무게 10N. 그러면 장력이 10N보다 더 커서 5N 줘야 되니까 15N. 그래서 장력 10N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D것은 F60이었지? 맞고. 그래서 답은 기D. 도르래 걸려있는 세 물체. 자, A랑 B랑 C인데 추가된 거는 B를 수평면에 올려놓은 거밖에 없지. 자, 그러면 B가 수평면에 있으니까 일단 B의 무게는 얘들 운동에 전혀 관여를 못하고, 그러면 또 양쪽에 매달려 있는 물체 A의 무게랑 C의 무게로 얘들이 가속도 운동하겠죠.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A 무게 mg, C의 무게 3mg. 그 차이로 얘들 전체가 이런 방향, C 쪽이 더 무거우니까 등가속도 운동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A는 위로, B는 오른쪽으로, C는 아래로. 그 전체 동일한 가속도의 크기는 전체 힘 mg의 차이 2mg로 전체 질량 총 6m이네. 이 가속되는 상황이니까 가속도는 3분의 1g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을 찾기 위해서 각 물체의 MA 알짜요. 자, A 물체는 위로 가속도 3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A가 위로 3분의 1mg 받아줘야 한다, 맞지? 방향도 중요해. 그래서 A가 중력 이겨내고 장력이 그 3분의 1mg 줘야 되니까 장력은 3분의 4mg. 자, 이 장력은 도르래를 이용해서 B항기는 왼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3분의 4mg. 자, 그러면 B도 질량이 2m이고 가속도 3분의 1g로 가속 운동해야 되니까 곱하면 B가 받아야 되는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3분의 2mg.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장력이 그 3분의 2mg까지 줄 수 있어야 되니까 3분의 4mg 이겨내고 오른쪽 장력이 3분의 2mg 주려면 2mg 더해서, 그러면 또 도르래를 이용해서 C에게는 위로 장력이 전달될 거고, 그러면 C는 위로 2mg 아래로 3mg 받으면서 아래로 mg 받고 등가속도 운동.
근데 가속도가 질량이 3m이니까 나누어주면 가속도가 3분의 1g. 그래서 C도 가속도 3분의 1g로 함께 잘 운동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림 가에서 세무치 매달아놨고, 자 질량 AM, EM 얘는 모르네. C의 질량을 모르는데 라지 M 뒀어요. 자 그렇게 이제 가속 운동을 시키니까 B가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나봐. 가속이 돼서 정지 상태였던 B가 L이라는 길이 가속됐더니 EV가 되었다.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A1. 자 그러면 결국은 가속도 비교하는 건데, 자 몇 미터 길이 얼마 만에 속도가 얼마 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등가속도 세 번째 공식 쓴다 맞죠? 그러면 0에서 2V 됐으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는 4V 제곱는 2A1S L이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C랑 B의 위치를 바꿨더니 A랑 B의 무게가 서로 겨룬 거지. 하여튼 힘이 바뀌었어 맞지? 그래서 가속도가 변했을 거다. 여전히 C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속되는 건 맞고, 그 C의 가속도가 A2라면 요때는 세 번째 식 상황이 정지에서 같은 길이 L만큼 가속됐지만 V가 되었죠. 그러면 속도 제곱의 변화가 4V 제곱이 아니고 V 제곱은 2A2 길이는 같잖아. L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위의 식이랑 밑에 식 왼쪽 오른쪽 상황을 비교해 보면 속도 제곱의 변화는 4배 더 크다 맞지? 자 그러면 EAS가 4배 더 커야 되는데 길이가 서로 같지? 그러면 가속도가 4배 더 커야 된다 이 소리. A1 위의 가속도, 가에서 가속도지. 가에서 가속도가 나에서 가속도보다 4배 더 크다. 자 요거를 이제 가속도를 힘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쳤듯이 그거를 4배 더 크다 표현해보자. 그러면 가에서 가속도는 그래도 C의 무게가 더 크니까 이겼겠죠. 라지 mg 그 다음에 A의 무게는 스몰 mg. 차이가 전체 힘. 이거를 전체 질량으로 라지 m과 3m이지 나누어주면 그게 가속도 A1. A2는 나에서 가속도는 몇 단계 2m이랑 m이니까 차이는 mg.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여전히 라지 m 플러스 3m. 요게 나에서 가속도. 비교해보니까 가에서 가속도가 나에서 가속도에 보다 4배 더 크다 이랬어요. 그러면 4배 다 같다 해주면 날라갈 건 날라가고 남는 거는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 4 스몰 m. 그러면 라지 m이 5m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니은 5m 맞고, 기억 B에서 B의 가속도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루트 2배이다. 4배여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요거는 세 번째 식 결과물이겠다 맞지? 그러면 EV 되는 것보다 V 되는 걸로 C로 갑시다. 그 나그림. 자 나그림에서는 C 질량이 가속도는 두 물체의 무게 차이 mg를 전체 질량이 8m이지 나눴으니까 8분의 1g. 자 그러면 2a 8분의 1g로 s L만큼 가속되었더니 속도 제곱 변화가 V제곱 생겼다 이거네. 그래서 길이 L 물었으니까 G분의 4V제곱, G분의 2V제곱이 생기는 틀렸네. 그래서 답은 니은. 자, 요 문제도 처음에는 스몰 m과 라지 m의 무게 차이로 전체 물체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속이 되는 상황이다 맞지? 그래서 B물체도 수평면에 있는 B물체도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있었고, 자 이 가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PQ 사이의 거리를 가속시켰을 때 정지한 물체 B가 4V가 되는 정도의 가속도였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뭔가 변화를 줄 건데, 그림 나에서 보니까 4분의 1mg라는 힘을 추가로 더 줬어요. 자 어떤 물체에게 줬는지는 상관없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A의 무게 mg와 C의 무게 라지 mg가 겨루면서 얘네들이 차이로 가속이 되는 상황인데 오른쪽이 이겼다 맞지? C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힘이 이렇게 표현될 거야. 이걸로 전체 물체들이 라지 m 플러스 2m 전체 물체들이 가속되는 게 이게 가에서의 가속도다 이거지. 자 근데 나에서는 추가로 요 4분의 1mg라는 힘을 줬는데 힘의 방향이 이쪽 B에게 왼쪽으로 줬다 맞지? 자 B에게 왼쪽으로 준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준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힘이 더 실리냐면 A쪽 무게 mg에 더 힘이 더 실리는 건데, 비물체가 Q에서 이 상황에서 Q에서 R까지 등가속도 운동했더니 가속도가 바뀌었겠지. B는 여기서 4V로 지나가고 있었잖아. 그래도 속도가 감소한 건 아니고 증가했다 맞지? 4V에서 5V로. 그러면 가속은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어느 방향의 힘이 이기고 있다. 이쪽 방향의 힘이 이기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힘은 이때도 마찬가지 라지 m의 무게와 스몰 mg의 4분의 1mg도 더 추가가 됐으니까 4분의 5mg가 되겠죠. 요게 전체 힘이다 맞죠? 그러면 mg에서 전체 질량은 여전히 라지 m 플러스 2m으로 가속시키고 있다. 이게 나에서의 가속도다 이거지. 자, 가속도를 비교를 해볼 텐데, 가속도 비교하는 방식으로 PQ 길이와 QR 길이는 같다고 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하 가속도로는 이 길이가 같은데 요걸 뭐 LL이라고 두자. 위에서도 L을 많이 뒀으니까. 그러면 이 가의 가속도로 L만큼 EAS 가속됐더니 속도가 0에서 4V 됐죠. 그러면 16V 제곱 증가한 게 가 상황이고, 자, 나에서는 추가로 이 A 나에서 가속도로 가속이 됐더니 얘는 이번에는 4V에서 5V가 되었죠. 그러면 속도 제곱의 증가량은 16에서 25가 됐으니까 9V죠. 그러면 우변이 16대 9인데 좌변은 나머지는 다 똑같다 맞지? 그러면 가에서 가속도랑 나에서 가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6대 9구나. 자, 그러면 위에서 가 가속도랑 나 가속도를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가 가속도 나 가속도 표현할 때 차이는 전체 질량에는 차이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분자 라지 m에서 스몰 m을 뺀 거라 라지 m에서 4분의 5 4분의 1이 더 추가돼서 4분의 5 스몰 m을 뺀 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크기 B가 16대 9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내양 외양 곱해서 16m 마이너스 20 스몰 m이 9 라지 m 마이너스 9m, 그래서 7 라지 m이 11m이니까 라지 m C의 질량은 A 질량인 스몰 m보다 7분의 11배 더 크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빗면에서 운동. 자, 빗면은 요 수평면과 어중간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수평면은 극단적으로 중력이 운동에 전혀 관여를 못하는 상황. 중력이 수직 방향으로 지면을 누르면서 방향이 되면서 지면이 그대로 떠받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운동에 관여를 못한다 아예. 그 다음에 완전 극단적으로 절벽 90도짜리 빗면이지 뭐.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이 오롯이 전체 크기가 모두 운동에 관여해서 얘 가속도 G만 되는 거지 다른 힘이 없으면. 자,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두 상황의 그 사이에 있는 상황, 그게 빗면이다 이거지. 90도도 0도도 아니고 비스듬한 상황.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물체가 질량 m인 물체가 받는 중력은 크기가 mg, 방향은 아래 방향인데, 연지가 아래 방향인데, 이 방향이 빗면과 비스듬하면서 아예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부 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빗면에 따라 내려가려는 방향으로 일부 중력 성분이 얘 운동에 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힘은 적어도 중력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힘을 만약에 F라고 하면 이 F는 중력보다는 작을 거고, 이 F로 인해서 얘가 가속도가 얼마니 물어보면 얘가 받는 F를 얘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게 가속도, 얘 가속도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가속도도 mg를 통으로 다 받을 때 가속도가 g니까 g보다는 작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사인 세타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 mg 중에서 이쪽 방향의 힘이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 그럼 F를 풀었는데 F가 mg보다 작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구해 보니까 3분의 1 mg가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요 상황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빗면은 기울어진 각도, 이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 각도로 인해서 얘는 중력의 3분의 1만큼 빗면 방향으로 힘을 받는 빗면이 됐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물체가 질량이 m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질량이 2m이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은 mg가 아니고 2mg겠지 당연하게. 그러면 이 2mg에
자, 빗면이 바뀐 거 아닙니까? 빗면의 역할은 중력을 통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중력의 얼마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작용해주는 빗면이다. 그러면 질량이 2m이니까 2mg. 자, 그래서 비교해보면 질량이 m일 때 mg의 3분의 1이라서 3분의 1mg 받았다면 F, 질량이 2m이면 중력 자체가 2배가 됐고 여전히 같은 빗면에서는 그거의 3분의 1만큼 받을 거니까 얘가 받는 힘은 쟤랑 비교하면 2배, 2F다 볼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빗면에서 같은 기울기 빗면이면 물체가 질량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면 이 물체가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도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받는 거고 중력에 얼마 정도를 받는다는 빗면의 기울어진 정도가 이미 각도가 결정했을 거니까 A, B라고 하면 A가 F를 받는다면 B는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중력도 2배로 받아서 2F 받을 거다.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가 F 받고 질량이 2M이 되면 힘도 2배로 2F 받으면 두 물체의 빗면에서 가속도는 M분의 F나 2M분의 2F나 어차피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동일하다. 뭐랑 상관없다. 이 질량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지.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 각도로 인해서 가속도가 달라질 건데 그 가속도는 0에서부터 G 사이 값이 될 거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림 가에서 보니까 빗면이죠. 빗면에서는 일단 무시할 수는 없고 중력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힘을 빗면 방향으로 받는다. 자, 그거랑 그러면 A가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과 B의 무게, B는 지금 빗면 아니니까 무게가 전부 다 실리겠지. 겨룰 거야, 맞지? 근데 A는 무게 자체도 B보다는 작은 mg잖아. 근데 mg보다 더 작은 힘을 받을 거니까 일단 둘이 겨루면 B 쪽이 이기겠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가속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A의 요쪽 내려가려는 힘을 F라고 한다면 전체 힘은 EMG와 F가 겨뤄서 EMG 마이너스 F. 전체 질량은 3m. 이렇게 나누면 가속도가 되겠다, 맞지? 가속도가 가에서 A의 가속도가 5분의 2g다 했으니까 5분의 2g. 그래서 F랑 구해보니까 F는 5분의 6mg 빼면 5분의 4mg. 자, 그러면 A의 무게가 질량이 m이라서 무게가 mg였으니까 F를 구하니까 5분의 4mg 나왔다. 그러면 mg의 몇 배로 작아졌다? 5분의 4배로 작아졌다. 요 5분의 4배 작아졌다. 요거는 이 세타에 의한 영향이다 이거지. 빗면의 특징. 자, 그러면 똑같은 빗면 오른쪽으로 가보면 B랑 A 위치만 바꿨다 맞지? 자, B는 빗면에서 이 빗면의 특징은 무게의 5분의 4만큼 힘을 준다. 빗면 방향으로. 그러면 B의 무게는 2mg니까 요거의 5분의 4면 5분의 8mg 랑 A의 무게 mg가 서로 겨루겠죠. 그러면 B의 빗면 방향 내려가려는 힘이 우세하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속이 될 거다 이거지. 그리고 전체 가속도는 전체 힘 5분의 8mg와 mg가 서로 겨뤘으니까 전체 힘은 5분의 3mg 차이. 전체 질량은 2mm이니까 3m. 그러면 얘들의 가속도는 5분의 1g. B는 내려가려는 방향, 빗면 따라. A는 이제 올라가겠죠. 그 가속도가 5분의 1g다 이거지. 그래서 A의 가속도 물었으니까 방향 크기 A는 위로 가속도 5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그때 줄이 당기는 힘, 장력이죠. 그러면 또 질량, 가속도 곱해서 A가 받아야 되는 R자 힘 위로 5분의 1mg. 자, 그러면 A가 위로 받는 장력과 중력의 차이로 R자 힘 5분의 1mg 받을 거니까 장력은 5분의 6mg. 그래서 5분의 6mg가 장력, A가 받는 장력이다 알죠. 오케이. 자, 그림 가는 물체 A와 질량이 M인 물체 B. 자, 일단 A 물체가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자, A 물체와 B 물체를 이제 매달아 놓고 손으로 잡아서 F만큼 눌러줬더니 A를 얘들이 가만히 있다. 자, 눌러준 거는 B가 더 무거우니까 B 쪽이. 자, 그래서 원래는 가만히 뒀으면 이렇게 갈 텐데 A를 버티고 있다 이 소리죠. 자, 요때 장력을 줬어. 장력이 F의 3배. 자, 그러면 여기 장력이
3F다 이거죠. 자, 항상 가만히 있는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시그마 F는요. 그러면 A가 위로 장력 3F, 내가 눌러주는 힘 F 빼고도 항상 A의 무게까지 해서 얘는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니까 아래로 힘이 3F가 되려면 A의 무게가 2F구나.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A의 무게라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고, 자, B에게도 보면 B는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을 받겠죠. 중력의 일부 성분이. 그 힘이 B에 작용하는 장력과 균형이 맞으니까 B도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지금 3F라고 했으니까 B가 내려가려는 힘도 3F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림 나에서는 B가 내려가려는 힘과 A의 무게, 힘을 안 주니까 A의 무게가 서로 겨룰 건데, 우리가 앞에서 A의 무게는 2F, B가 내려가려는 힘은 3F다 구했으니까 얘가 전체 이쪽 방향 움직이려는 힘이 F죠. 요거를 전체 질량, A의 질량은 표해놓죠. 라지 M. 그러면 라지 M과 스몰 M의 합이 전체 질량. 이렇게 가속도를 구하면 가속도가 8분의 1g가 나온다. 이상이죠. 자,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 EF를 A의 무게로 쓸 수 있다 했으니까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 두면 요걸 라지 MG라 둘 수 있겠지. 그럼 요거 바꿔보면 되겠네. EF가 mg니까 2분의 1 라지 mg,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스몰 m으로 나누면 요게 가속도 8분의 1g.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g 날라가고 8 넘기면 4 라지 m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그래서 라지 m은 3분의 1 스몰 m 이렇게 되겠네. 자, 최종 구하라는 게 나에서 실의 장력. 그러면 나에서 A를 당기는 장력은 A가 위로 가속되는 상황이고 그 가속도가 8분의 1g. A의 질량은 우리가 구해보니까 스몰 m의 3분의 1배. 자, 그러면 A는 3분의 1m이 8분의 1g로 가속돼야 되니까 A가, 다시 그리죠. A가 위로 받아야 되는 R자임이 둘이 곱하면 24분의 1mg. 자, A가 힘 2개 받지. 장력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중력 3분의 1m이 질량이라 했으니까 3분의 1mg. 그러면 여기 장력에서 3분의 1mg 뺐을 때 R자임이 요만큼 남아야 되니까 3분의 1mg 플러스 24분의 1mg. 그러면 24분의 9mg니까 8분의 3mg. 요게 장력이겠네. 오케이. 그림에서 A, B, C, D 네 물체가 이제 빗면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일단 방향을 보니까 C랑 B가 이 빗면의 방향이, 내려가려는 방향이 왼쪽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A랑 D는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가려는 힘을 받겠죠. 자, 이 두 힘들이 서로 겨뤄서 이제 어느 방향 이기면 등가속도 운동할 건데, 첫 번째는 A1 가속도 크기로 등가속도 운동했다 했고,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상황이 실 P를 끊으면, 여기 P를 끊으면 C 물체는 이제 혼자가 되는 거고 A, B, D가 이제 같은 물체계가 되겠죠. 이때 A의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다. 자, 등속도 운동이 되려면 양쪽의 힘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자, B가 내려가려는, B면 따라 내려가려는 요 힘과 A랑 D가 내려가려는 요 두 힘의 합이 서로 균형이 맞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애초에 C 쪽이 더 매달려 있을 때는 이쪽 왼쪽으로 힘이 더 크겠지. 그러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었다. 이게 A1이겠죠. 오케이. 그때 전체 힘도 A, B, D가 어차피 서로 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힘이 요 C 힘이잖아. 요 힘으로 전체 질량들을 가속시킨다 이렇게 봐도 뭐 망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C를 끊는데 Q를 끊는데, 자, A랑 B랑 D랑 균형이 맞는 상황에서 Q를 끊으면 D가 다시 이제 K에서 떨어져 나간다, 맞지? 그러면 또 균형이 왼쪽으로 기울겠지. 그러면 한 번 더 균형이 왼쪽으로 기울면서 이 방향으로 A2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A1과 A2의 B는 몇 대 몇이니 묻는 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준 조건이
P를 끄는 후에 C와 Q를 끄는 후에 D의 가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다. 자, 빗면에서 P를 끊으면 C는 그냥 빗면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다, 맞지? 자기 중력의 일부 성분을 받아서. 자, 근데 빗면에서의 등가속도는 이 물체의 질량과는 전혀 무관하다 했잖아. 질량이 크면 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빗면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냐, 이 각도로 인해서 가속도가 결정난다 했는데, P 끊고 C와 Q 끊고 D는 어차피 그 빗면에서 각각 자기 중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다, 맞지? 그게 서로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거나 여기 빗면과 여기 빗면을 똑같은 각도로 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같은 각도로 취급을 해도 되니까 질량의 B가 얘들이 받는 힘의 B다 이죠. 빗면 방향. 그러면 D 힘을 F라고 두면 C랑 B는 2F, 3F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A, B, D가 균형이 맞는 상황이었으니까 B가 내려가려는 힘이 3F면 D가 F니까 이쪽으로 A는 2F 받고 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아무 실도 끊지 않았을 때 가속도는 왼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다 달려있으니까 2F, 3F, 그래서 총 5F. 오른쪽 내려가려는 힘이 2F, F, 3F죠. 그래서 둘이 결어서 2F 이겼을 거고, 전체 질량은 끊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더하면 10M. 그래서 5M분의 F가 A1 가속도고, 자, P랑 Q를 다 끊어내고 가속도가 A2라 했으니까 A2는 B랑 A만 보면 되죠. 그러면 3F, 2F. 전체 힘은 F. 전체 질량도 A랑 B의 질량만 더하면 되니까 7M. 그러면 7M분의 F가 가속도네. 가속도가 5분의 1과 7분의 1이니까 7대 5 되겠네요. 그래서 가속도 B라고 했으니까 5분의 7.